어오이 흠 우이야어흠 우이야어흠 흠. 이번 시간에는 천간의 동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천간과 지지를 말할 때에 지지에는 12 마리의 동물들, 즉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의 12 마리의 동물들이 각각의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나 인제 천간은 동물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천간의 그것으로만 사용을 했는데, 이것도 인제 말하자면 필자가 또 인제 좀 세상에 내놓는 또 새로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천간에도 각각의 계절마다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천간이 십천간인데 동물은 12 마리가 있습니다. 10천간이면 동물이 10개가 돼야 되는데 왜 12개가 되느냐라는 또 이 의아심을 가지게 되시는 분도 있겠죠. 그것은 예 제가 설명을 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계가 천간인데 각각의 동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예 그래서 인제 예 갑부터 설명을 드리면, 갑은 여우에 속합니다. 여우. 말하자면 이제 여우 그러면 우리가 인제 아주 영리하고 재치 있고 민첩하고 뭐 날쌔다 정도 뭐 이렇게 알고 있죠. 예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죠. 예. 그러니깐 영리하고 재치 있고 민첩하고 또 날쌔고 또 일면 놀기도 좋아합니다. 예 놀기도 좋아해요. 즉 사람들 놀리기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인제 은 담비. 예 우리가 이제 담비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부드러운 우리의 참 담비의 목도리 털 같은 걸 연상할 수 있듯이 부드럽고 순하고, 예 그러나 이 결코 부드럽고 순한 것만이 아니고 담비 역시도 자연 생태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공격적이고 또 영리스럽게 또 자기의 생활을 이어가는 동물이죠. 그래서 을은 담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은 사슴. 예. 사슴이 말하자면 물론 이제 암사슴, 숫사슴으로 구분이 되겠지만 이제 말하자면 숫사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뿔이 이쁘잖아요. 멋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순놈이 뿔이 가시하면서 아주 공격적이기도 하죠. 예. 그러나 사슴은 초식 동물이라서 순한 것을 또 전제로 합니다. 예. 그다음에 정은 노루. 네. 노루에 속합니다. 노루는 이제 밀접하고 날렵하고 또 용감한 것도 있지만 어때요? 예, 말하자면 자연의 순응에서 예, 말하자면 잘 놀래고 도망 다니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노루 자체만으로 봐서는 또 그것도 영리하고 용감한 동물에 속합니다. 노루도. 예. 그다음에 무는 이제 하늘과 땅과 물의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것을 왜 했냐면은 무토는 하늘에서는 독수리. 예, 말하는 이제 독수리는 위험 있고 하늘의 제왕이죠.
예. 그 다음에 땅에서는 개입니다. 사람에게는 순종적이지만 아주 공격적이기도 하고, 또 뭐예요? 예, 충성스러운 점이 또 부각이 되는 것이 개 아니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물에서는 가재다. 가재. 우리가 이제 가재를 생각하면 참 가재가 이 지저분한 거를 못 봐요. 우리가 이제 민물에서 이렇게 가재들을 이렇게 좀 관찰해 보면 자기가 딱 이제 그 홈을 파고 이제 들어가서 몸을 숨기죠. 그럼 자기가 그 모래 이 물결에서 쓸려 나와서 거기에 이제 모래가 내려오면 괜찮지만 뭐 낙엽이 떨어졌다거나 뭐가 불순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얼른 나와가지고 탁 물어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내버립니다. 그만큼 지저분한 거를 못 보고 아주 참 말하자면 이제 주위 청소를 잘 해서 또 사냥도 잘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천간의 동물 중에서 무 하나만 세 가지의, 즉 하늘과 땅과 바다, 뭐 물이라 그래야 되겠죠. 이 세 개의 동물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동물도 12마리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무 다음에 기는 오리를 말하죠. 오리는 자기 희생적이면서 남들이 이제 물에 떠 있는 것만 보면은 얼마나 평화스러워요. 그러나 그 발밑에서는 얼마나 이 물을 젓는 고생을 하고 있는가는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이제 어머니의 상으로 보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은 까치. 이 까치가 우리가 이제 그 장난이 심한 동물입니다. 짓궂고 무리지어서 다니면서 아주 그 좀 뭐랄까 좀 텃세도 많이 하죠. 말하자면 이제 까치가 있는 곳에 만약에 까마귀가 날아든다 그러면요, 그 까마귀는 견디지 못해요. 까치에 비하면 덩치가 뭐 한 10배 가까운 그만큼 큰 것이 까마귀인데 그 까치들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만큼 용맹하지만 짓궂다. 예, 좀 장난도 심하다. 이런 또 그 행동을 하죠. 그 다음에 신은 꿩을 말합니다. 꿩은 민첩하고, 예, 날래지요. 또 그리고 이 옷을 잘 이쁘게 입어서 사람들한테 좀 아름답게 보이고, 장식용 깃털 이런 건 전부 다 꽁털을 쓰잖아요. 그만큼 그 모양새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자랑을 하는 그런 동물이죠. 그 다음에 임은 제비입니다. 제비. 날쌔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우리 뭐 강남에서 우리는 이제 철 따라 왔다가 또 다시 강남으로 가고 또 강남에 가서 또 때 되면 봄이 오면 왔다가 또 가니까 이렇게 아주 멀리 날아다니면서도 정확하게 자기 일을 하죠. 자기 맡은 바 소임은 정확하게 합니다. 근데 이미 천간에 있는 사람들은 정직하지요. 예, 정직합니다. 즉, 나이 먹은 것만큼의 정직함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는 박쥐입니다. 박쥐는 밤낮이 바뀌어도 불편함이 없어요. 또 눈이 봉사라서 퇴화돼서 보이지도 않아요. 말하자면 이 텔레파시 이 전파로 해가지고 그 날아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어느 동굴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그 박쥐들이 이제 날아가는 걸 내가 이제 저녁에 봤는데 수천 마리가 날아가더라고요. 그래도 단 한 마리도 부딪혀서 떨어지거나 낙오된 거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쌩쌩쌩쌩쌩 소리를 내면 이렇게 날아가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 다 봉사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안 못 보는 봉사들이, 사람으로 말하자면.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부딪힘 없는 사고로서 이렇게 참 잘 날아다니는가를 생각할 때는 참 매우 영리하다,
영리하다. 참, 박쥐는 영리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은 여우, 을은 담비, 병은 사슴, 정은 노루, 무는 독수리, 개, 가재다. 즉 하늘에는 독수리요, 땅에서는 개요, 물에서는 가재다. 기는 오리다. 예. 그 다음에 경은 까치, 신은 꿩, 임은 제비, 개는 박쥐로 구분지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천간의 동물들이 예를 들어서 그 태어난 해, 달, 날 쭉으로 말하자면 내가 이제 3주만 보니까 즉 이제 세 개의 기둥만 보는 거죠. 말하자면 태어난 해의 기둥, 그 다음에 달의 기둥, 태어난 날의 기둥, 이 세 개만 보죠. 그러면 세 마리의 동물을 꼭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뭐 두 개씩 함께 지니고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계절이 바뀌면서 그 동물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하는 행태나 그 동물들이 살아오는 그 모양들을 보면은 그때에 그것을 응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때의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궁금할 거 없어요. 천간의 동물들, 또 지지의 동물들, 또 다시 천간의 동물들, 지지의 동물들,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훑어보면 동물들이 하는 행위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동물과 어느 동물이 만나면 좋냐, 이런 관계를 또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그것은 때때의 자신들의 계절의 동물과 태세의 동물, 또 내가 사슴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오리의 해를 지나간다, 아니면 제비의 해를 지나간다 할 때 그것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죠. 어찌 보면은 조금만 이렇게 추론해 보면,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이걸로 점을 풀어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쉽게 풀어져서 60갑자의 비밀을 풀어내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아셔서 그냥 우리 누구라도,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라도 모두 다 알고 때때의 운세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살아가면서는 제일 궁금한 게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하게 잘 살겠느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려면은 각자의 사람들마다의 성품들, 행동들, 이것들을 다 태어나서 이제 봄의 계절에 20년 동안에 외부로부터 많은 걸 익히죠. 20년 동안에 무슨 큰 수입을 내는 것이 아니니까, 그 나이에는 배우는 시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어느 환경에서 자랐느냐, 또 어느 부모에게서 또 자라느냐, 또 주위의 사람들, 형제간과의 어떤 관계는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학교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말하자면 자신이 봄을 완성시켜 가는 거죠. 이제 언젠가 이제 또 이 얘기로 들어가 보면, 현주라고 하는 이제 처녀가 이제 여자가 있었는데, 느닷없이 또 이게 전화가 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고생할 때에 스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일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모님이 계신데 이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쇳불로 당금에 빼자는 식으로 그날 이제 현준의 집에 이제 볼일 보러 왔다가, 말하자면 한번 스님한테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집에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는 의미로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한 시간, 응?
딱 말뚝 박아놓은 게 어디 있느냐? 와서 얘기하자. 네,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왔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현주라고 하는 이 처자가 예전에 나하고의 그 인연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를 이제 보면은, 자신이 말하자면 방황을 할 때죠. 왜 방황을 하게 되느냐. 이제 처녀 쪽에는 좀 유명 브랜드의 매장을 조그만 걸 지니고서 장사를 하는데, 그래도 수완이 좋았는지 꽤 수익도 내고 벌이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남자 되는 분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남자는 여자가 번다는 핑계로 어떤 일에 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버니까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이 이제 말하자면 이루어지고, 뭔가 직장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신랑 되는 친구가 뭐 못 배운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닌데, 뭔가 망상에 빠져가지고 일을 안 해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한 7, 8년 이렇게 유지하다 보니까 현주가 괴로워지죠. 여자 입장에서는. 왜? 뭔가 비전이 없는 사람과 살아야 된다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친구들하고 이제 등산을 다닌다든가, 이제 쉬는 날이면은 뭐 참 여행을 다닌다든가 하는 쪽으로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우연히 말하더니 저희 남자에 들어와서 이제 좀 목마르다고 해서 물 좀 먹겠다고 들어온 인연으로 이제 알게 된 처자인데, 어쨌거나 자기가 이제 이 생활을 지속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정리를 해서 끊어서 이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과정인데, 내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좀 말하자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냐 할 때에 내가 이제 그랬어요. 지금부터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세제비로 또 살아간다고 해서 또 한 7, 8년 살다가 또 그 사람이 만약에 또 나간다, 어떻게 성격 차이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에는 또 그 사람과 또 헤어질 거냐?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미우나 고나 네가 선택해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했다면 그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조력을 좀 힘을 더 해봐라. 내가. 그리고 이혼은 하지 마라. 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요즘 세태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뭐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디 예전에야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어찌 보면 무능력한 남편인데, 여자가 버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하여간 남자가 좀 무능력해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요, 이 옷장사 이것도 그만두고 뭐가 이제 좀 새로운 걸 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손에 이걸 하나 잡고 있더라고요.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연필이면 연필을 풀어올 거고, 붓이라면은 뭐 글을 쓴다든가, 뭐 그림을 그리는 것이 됐고, 뭐 미용사라면은 가위를 들고 또 하겠고 하는, 뭔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어서 너는 손에 뭔가 들고 하는 일을 하면 되겠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와가지고, 그럼 스님 내가 저 미용실 하면 어떻겠어요? 그래. 그거 괜찮다. 내가 뭐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해라. 세상의 직업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이 좋아서 할 수 있는 거. 그걸 하면 됩니다. 우리들이 이제 부모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 보면은 공부를 해라, 공부해라, 공부에 많이 이제 매달리죠. 우리 자식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는 뭐 상당한 실력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아, 이 녀석은 서울대쯤이면 가려나? 아, 중학교 때 없더라도 상위층은 상위층이라도 조금 좀 처지는 것 같아요. 아, 이 녀석 이거 조금만 잘하면 서울대라도 버릴 수 있을 텐데, 이거, 걱정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서울 안에 있는 학교라도 어떻게 들어버려야 되겠다는 욕심에 또 막 공부에 매진하게 하죠. 고등학교에 이제 이렇게 또 보내놓으니까, 아,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중간쯤이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서울대는 그만두고 서울 안에 있는 학교는 그만두고 이제는 서울과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학교라도 갔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 왜냐하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어떤 경쟁이 사회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야 작은 골목이었지만 점점 운동장이 커지고 범위가 넓어지면 어떻게 그 속에 섞이면서 점점 작아지는 거겠죠. 물론 이제 어디라고 해서 뭐 다를 바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뭔가 공부해라라고 하는 공부에 대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의 뜻대로 참 서울대 뭐 스카이가 부모가 바란다고 제대로 들어간 사람 얼마나 있어요? 또 서울의 사대문에 있는 서울시에 있는 그 대학교 들어가서는 또 얼마나 있어요? 아니면 이제 수도권, 경기도권이나 뭐 이런 쪽으로 또 대학교 가고 그나마도 안 되면 지방대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대학을 갈 때 자신이 하고자 하는 학과에 간다면 그나마라도 어디가 됐건 서울이가 됐건 지방이 됐건 뭐 수도권이 됐건 상관없는데 만약에 자신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자기는 말하자면 이제 연극 영화나 하려고 생각했던 젊은이가 부모가 가란다고 해가지고 공과대학 간다고 해서 그거 되겠어요? 네, 안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가질 때 자기가 그 일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고 또 재미있어 하고 또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이것은요, 본인이 지니고 있는 것 말고는 사실 남들이 파악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 현주 처자한테도 내가 그랬어요. 그래, 그거 손에 들고 있는 거, 손에 뭘 들고 하는 걸로 하면 되겠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미용이 어떻겠어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해라. 내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본인이 이제 미용을 하고, 신랑분도 알고 봤더니, 뭐, 컴퓨터 연구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어떤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하자면 거의 한 결혼 생활에서도 뭔가를 개발하겠다는 이 머릿속에서만 돌지 밖으로 표출이 안 됐던 거예요. 이제 신랑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시기가 지나가니까 또 본인이 또 이 계절의 나이가 있죠. 계절이 나이가 탁 올라가니까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니까 또 직장 생활 들어가서 뭐 상당히 그 실력 있는 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직장 생활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말하자면 현주 이모님이 요 도시 근교에 사시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넘어오신 거예요. 그래 이제 원인이 뭡니까? 그랬더니 현주 이모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도통 그냥 말하자면 노는 것만 알고 돈 버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뭘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2학년 중퇴하고는 그냥 집에서 그 이후로는 쭉 놀고 있으니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답답하죠. 그런데 그 이모님이 이제 그 오셔가지고 자기가 지금은 먹고 살만한 어떤 이치에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어느 지역에서 말하자면 족발 장사를 한답니다. 족발 장사. 족발 장사를 하는데 그 족발 장사를 하게 된 내력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하자면 이제 그 현지 이모님이 이제 처녀 때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웬만하면 그냥 집안끼리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그냥 정해가지고 시집을 보내는 그런 시기인데 이제 신랑이라고 해서 이제 시집을 가라고 해서 이제 시집을 갔더니 아이고 참 말 그대로 이모님 집보다도 더 가난한 집이었나 봅니다. 시댁이란 집이. 그리고 이제 시댁의 그 장손 큰아들이 되다 보니까 밑으로 그냥 주렁주렁 해가지고 뭐 아주 시댁 형제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 그러나 이제 자기 농토가 있어야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해보지만 알고 봤더니 농토도 뭐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남의 소작이나 얻어서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는 도저히 이제 배고픔에 말하자면 살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을 걱정해야 되고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을 걱정해야 되고 또 저녁을 먹고 나면 내일 아침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세월을 살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제 현주 그 이모님이 좀 배포가 있었나 봐요. 야, 이렇게 살아나 저렇게 살아나 사람이 살아가는 건 똑같을 텐데 이왕이면 시골 바닥에서 이거 이렇게 이 배고를 줄여서 웅크려가지고 이렇게 살는 것보다는 큰 도회지에 나가서 한번 뭘 하더라도 남의 집 헛간 청소를 하더라도 이거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마음을 작정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이제 시댁 식구들이나 신랑한테나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이불 보따리하고 끓여 먹을 그 솥단지 하나 짊어지고 올라왔답니다. 뭐 예전에 뭐 시골에서 상경하신 분들은 다 그랬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도회지 안으로는 또 돈이 없으니까 월세방도 못 얻으니까 도회지 근교에다가 자리를 잡고 뭘 하셨냐 그러면 그때만 하더라도 오래전이니까 그 왕십리 지역 밖으로 이쪽으로는 다 전부 다 그 채소밭이 많았었습니다. 지금이야 다 아파트가 들었었지만 예, 말하자면 그 당시에 밭은 아주 많았죠. 예. 지금이야 뭐 아파트 집으로 꽉 찬 서울이 됐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끔 논도 있었어요. 서울 시내에 논. 지금은 서울 시내에 논 있다 그러면 아주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귀한 땅을 누가 거기다 그 쌀 농사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시대에 말하자면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그 채소를 말하자면 그 밭에서 사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고 다니셨다 그래요. 이고 다녀서 이제 시장으로 가서 좀 다듬어서 단 이렇게 지어서 그렇게 팔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되니까 니아가를 한 대 사가지고 니아가를 끌고 다니시면서 또 이렇게 장사를 하시고 아주 고생 많이 했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참 지금은 이제 족발집으로 상당히 이제 돈을 버셨다는데 그 족발과의 인연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내가 시간이 다 됐으니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또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즐거워하는 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